가치 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손현정입니다. 오늘 지수가 반등하지만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간밤 뉴욕장에서도 봤듯이 여전히 시장 하락 요인들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추가 하락과 단기 반등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성비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몇 개월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하락 요인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 상반기 내내 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한 긴축,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주 약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중국 봉쇄, 그리고 최근 터진 루나 테라 코인 폭락도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슬슬 우리 시장도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지난해 7월 고점 3,300포인트 이후에 2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보다 코스피가 더 하락했던 경우는 훨씬 심각한 위기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3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국면에서 54% 하락을 했고요. 닷컴 버블 이후에는 52%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위기가 심각한 경기 침체와 버블 붕괴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락할 만큼 하락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 화면 보시죠.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이 버블 붕괴 이후에도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볼까요? 그 당시 36%까지 급락을 했다가 9월 이후에 저점 대비 다시 34% 올랐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주가가 정점을 지난 약세장에서도 주가 회복의 기회는 찾을 수 있는 건데요. 증권가 일각에서는 짧지만 화려한 랠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나온 증권사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까요? 추가 하락과 단기 반등으로 의견이 나뉩니다. NH투자증권은 시장 반등 트리거가 부재하고 IBK투자증권은 코스피가 2,40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봤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지금 변동성 완화 국면이고 낙폭 과대 측면이 있다. 삼성증권은 증시 싸다. 대신증권은 2,500선이 바닥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시장의 선택은 인플레이션 테마주에 쏠려 있었습니다. 올해 등락률을 살펴보면 기존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화학, 전기차는 많이 빠졌는데요. 반면 사료, 천연가스, 유가 테마는 70에서 최고 500%까지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온 이쪽 기존 주도 테마가 힘이 나는 모습이어서 좀 고민의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는요. 코스피 반등 준비인가? 그렇다면 테마주로 움직이는 이 급등했지만 나도 올라타고 싶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봐야 하는 건지 이제 낙폭과대 실적주를 봐야 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 전략 함께 하시죠. 이거 하고 네, 가성비 전략. 오늘은 최성환 교보증권 테란노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지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금 손현정 앵커 이렇게 브리핑 하신 것 중에 제일 눈길을 끄는 게 코스피 빠질 만큼 빠졌다. 과거에 금융위기 때나 예전 경우를 봤을 때 참 저게 항상 우리를 갖다가 고민스럽게 하는 겁니다. 지점장님, 최근에 2,600포인트 좀 무너졌을 때 우리 고객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상당히 좀 두려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워낙 2,600에 대한 심리적, 네. 기술적인 지지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거기가 이탈했을 때는 2,500, 2,400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지수가 오늘 다행히 또 2,600을 회복을 해주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찾고 있다라는 점은 낙폭과대 빠질 만큼 빠졌다 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4개월 넘게 지금 하락장이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궁금한 시점입니다. 추가 하락이 더 남았다. 아니면 단기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 의견은 나뉘고 있는데요. 지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는 앞서 잠깐 차트도 봤지만 그동안에 이제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로 올라간 속도가 기울기, 또 이런 폭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이만큼 이렇게 올라갔다면 국내 증시는 또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그러니까 폭이나 이런 그 속도가 이런 게 약간은 미국보다는 못하게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빠질 때는 더 급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런 속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기울기의 문제인 것 같고 오늘 뭐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 지금 4,000포인트 지켰지만 연말에 뭐 3,600포인트 얘기도 좀 있잖아요. 사실은 예, 아직까지는 골드만삭스도 이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게 아직도 시장에는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뭐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 지임장님 보시기에 가장 이렇게 수혜를 기대할 만한 섹터를 꼽으라면 아마 대북 인도 지원 차원에서 네. 최근에 코로나가 지금 북한에 예. 상당히 뭐 확진자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헬스케어 진단 키트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뭐 반도체나 전기차, 뭐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관련 업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관련해서는 국내 한국 기업들이 또 강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예. 수혜가 좀 예상됩니다. 그래요. 오늘 지임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 만한 종목 이것도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넥스틴. 넥스틴 네,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유일 그 전공정 패턴 검사 장비 개발 기업입니다. 이 글로벌 광학 검사 시장 자체가 3조에서 4조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 미국 기업들이 뭐 KLA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미국 기업들이 97%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3%를 사실은 뭐 이런 그 넥스팅 같은 이런 이제 벤처 기업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지금 뭐 시총상으로는 뭐 7천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벤처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 때문에 이 중국 쪽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검사는 해야 되는데 장비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넥스틴이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작년 매출액이 571억 원이었는데 이미 넘어선 635억 원의 수주 금액이 이미 4월까지 누주 공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 올해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OP 마진이 올해 45% 정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드웨어, 이런 검사 장비 업체가 OP 마진이 45%가 나온다는 점은 대단합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할수록 예. 상당히 이익 개선 폭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수주와 또 영업이익이 이제 확보가 된다면은 뭐 그닥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렇습니다.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주목이 될 텐데 특히 이 넥스틴은 인텔하고 그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가 2분기 그러니까 뭐 6월까지가 2분기잖아요. 예. 결과가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나오게 돼서 이게 채택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인텔에 채용된다라는 점은 뭐 중국에 수출되는 거 이상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그 중국과 또 인텔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잖아요. 네.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부장단의 반도체 기업 중에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래서 상상인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지금 96,000원을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000원은 뭐 1차 목표가 정도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점장님 또 바쁜 시간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